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독수리 오행지를 부탁해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오늘은 마광숙이 한동석의 고백을 어떻게 거절하는지, 미순이 왜 편의점 문을 닫았는지, 그리고 충격 반전, 장미애가 결국 강수까지 등지고 떠난 사연, 이 절박했던 비밀이 뭐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이 장광주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기획한 럭셔리 호텔 이벤트 이야기까지 놓치면 후회할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회 엔딩 장면에선 마광숙이 신라주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죠. 광숙은 지금 독구탁의 사과를 받으려고 무서운 것도 눈에 뵈는 것도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동석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만해요. 독구탁 회장은 내가 사과하게 만들 테니까. 광숙이 물러서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동석이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 대표가 남한테 구경거리 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광숙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소중한 사람요? 설마 혹시 저요? 맞아요. 그래요. 나 마 대표 좋아합니다. 동석은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당황한 광숙은 바로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자리를 뜨게 됩니다. 과연 마광숙은 한동석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광숙은 동석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듯합니다. 한동석은 혼자 된 지 오래됐지만 광숙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시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날 이후 광숙은 동석의 전화를 받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딱 잘라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죠. 고백은 받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장광주가 쌀벌레 이슈로 방송에 오르내리면서 술도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의 떨어진 위상을 올려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침 다음 주 호텔에서 아시아 특급 호텔 연합총회 환영 만찬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 장광주를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고급 호텔 체인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라 이 자리에서 전통주인 장광주를 소개한다면 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동석이 광숙에게 전화하자 광숙의 어색한 표정이 전해옵니다. 동석은 일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면서 이번 만찬 자리에 현지 전통 술시음 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니 와서 장광주를 홍보해봐요. 이런 자리에서 장광주를 소개하면 홍보도 되고 이미지 회복에도 좋을 거예요. 장광주 대표니까 마 대표가 직접 와서 소개해봐요. 광숙은 고백받은 상대와 마주치게 되면 왠지 어색해질 듯해 망설이다. 지금 위기에 처한 술도가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광숙은 마음을 다잡고 행사 당일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호텔로 가는데요. 그날 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장광주를 소개하는 광숙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통과 품격을 동시에 담은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동석은 그 모습을 꿀떨어지게 바라봅니다. 동석의 예상대로 행사 이후 이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장광주는 주문 전화가 폭주합니다. 광숙과 동석 사이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그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난주 정말 궁금했었죠. 편의점 문이 닫혀있네. 천수의 전화도 받지 않네.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천수는 편의점 알바생으로부터 사장님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천수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미순이 집으로 뛰어가는데요. 이웃들이 말이 119가 와서 싣고 갔다는 겁니다. 천수는 119의 수소문에서 병원을 찾아가는데요. 때마침 미순은 응급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에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천수가 들어서자 미순은 힘없이 눈을 뜨고
천수는 땀을 뚝뚝 흘리며 미순 옆에 앉습니다. 어디 아팠어? 괜찮아. 맹장염인데 너무 참아서 복막염 됐대. 배가 너무 아파서 119 불렀었어. 내가 너무 미련하게 참았었나 봐. 아, 이 땀 좀 봐. 막 뛰어왔어? 뛰어오면서 별 생각 다 했어. 무슨 생각?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못했는데 너한테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뭔데? 어디 가지 말고 꼭 내 옆에 있어달라는 말. 너 없으면은 나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말. 이 말을 하는 천수의 눈에 눈물이 땀과 함께 범벅이 돼 흐릅니다. 천수의 고백에 미순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너 진짜 놀랐구나. 천수는 미순의 손을 말없이 꼭 잡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진심이 맞닿는 순간이 찾아온 듯합니다. 요즘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궁금증,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장미의 진짜 이야기. 장미애는 왜 술도가를 배신하고 사라졌을까? 사실 알고 보니 그 뒤엔 너무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장미애는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 남편이 죽었고 남편도 없는데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돼 아기를 술도가 앞에 갖다 뒀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 계속 그 집 주위를 맴돌다 어느 날 격리 구인 광고를 보고 아기를 볼 욕심에 술도가 격리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미애가 술도가 대문 앞에 갖다 둔 아기를 형제들이 안고 들어갔고 사장님은 아기를 그냥 키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격리사원으로 들어온 장미애가 아기를 너무 이뻐하고 수시로 데려가서 돌보고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장미애가 쌀도가 창고에서 젖을 물리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 장미애는 고자동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 눈을 피해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도 했었다고 말했지만 그 장면을 사장님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 사장님은 미스장을 위해 일부러 아기를 자주 그녀에게 맡기곤 했던 겁니다. 장미애는 이렇게 자기에게 자상하게 해주는 술도가 사장님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하룻밤이 임신이 됐고 장미애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자신으로 인해 이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을 좋아하는 독고탁을 꼬셔서 돈을 갖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장미애가 고자동과 범수에게 원망을 드리면서도 끝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만 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차마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장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후에 유산됐습니다. 한편 한결은 세리를 만나 어머니가 찾아와 너의 짝사랑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하셨지만 네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결혼하는 건 그건 우리 둘 다 망치는 일이야. 오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파혼하기로 하자. 세리는 그렇게 말해주는 한결이 그저 고마워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세리는 한이가 너무 보고 싶어 집에서도 계속 한이 영상을 돌려보다 어느 날 범수가 없는 시간에 아파트로 한이를 보러 갑니다. 세리가 한이를 꼭 껴안자 웬일인지 한이도 뭘 아는 듯 세리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며 좋아합니다. 세리는 범수가 올 시간이 되자 서둘러 일어나고 범수는 퇴근길 차를 파킹하다 세리가 다녀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상상으로 만나본 27회 예고편 어떠셨나요? 이 예상이 본 방송에서 어떻게 풀릴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